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8,172명으로 7차 유행 이후 최다 기록을 이틀 연속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 연속 500명대이고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59명 나왔습니다. 중국의 확진자 집계와 사망자 통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그제 5명이 추가로 사망했고 추가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 감염자들의 다양한 증상이 공유되고 있고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새로운 변이 출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당초 예정보다 늦춰진 내년 5월로 잡혔습니다. 지난 6월 발사된 누리호 2호기가 당초 예정이었던 5월보다 한 달 연기되면서 누리호 3호기 일정도 수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7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가스 노출과 구조물 화재, 다리 균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눈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퇴근길에는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지난 여름 이후 최다치를 경신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8,172명으로 지난 9월 14일 이후 98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또 일주일 전보다 3천여 명, 2주 전에 비하면 13,000여 명 많았고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지난 9월 14일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88,103명, 해외 유입은 6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549명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면역효과 감소로 재감염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BN1 변이의 검출률도 2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9주째 1 이상이며 이번 주에도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N1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12월 둘째 주 20.3%까지 높아졌는데 11월 셋째 주 5.7%의 3.6배 수준입니다. 14억 인구 대국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누리꾼들끼리 다양한 감염 증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칼날주나 울음주처럼 재미삼아 붙인 듯한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파이 변이 출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이 남성,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我没有其他什么症状，就是不舒服的症状，唯独就是眼睛一直在流泪。 이름하여 울음주, 끊임없이 출몰하는 변이주에 빗대어 붙인 이름입니다. 이 밖에 오미크론 변이의 주요 증상인 고열과 인후통에서 따온 분화주, 칼날주, 별다른 증상 없이 가볍게 지나간다고 해서 행운주 등 14억 인구만큼 증상도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만들어낸 말이라면서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这是很短时间大规模的感染，它不但影响正常的生活秩序，它有可能还导致新的变异株的。 전체 중국인의 60%인 8억 명이 감염될 거란 전망 속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파이 변이로 튀면서 면역 회피나 독성이 강화될 경우 팬데믹 종식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The virus is spreading, that it is in the wild,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mutate and to pose a threat to people everywhere.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자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독일, 일본 대사관도 비슷한 공지를 내놓으면서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의 신호탄이란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먼저 자국민 출국을 사실상 막아온 만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돼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비자 발급 업무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처리 기준이 내년부터 다른 감염병 폐기물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완화되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은 당일 배출, 운반, 소각 대신 보관은 7일, 운반과 소각은 이틀 안에 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 폐기물 발생 추이를 살피고 비상 대응 체계를 지속 운영해서 의료 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원도와 수도권, 충북 등의 한파특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을 기해서 강원도의 한파경보를,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파경보는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한파주의보는 10도 이상 급락해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집니다. 또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에 15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고 경기 북동부와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퇴근길, 빙판길 교통사고도 우려됩니다. 밤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 철원 기온은 영하 15도, 서울도 영하 9도로 북극 한파가 다시 맹위를 떨치겠고 특히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 속에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도 등 섬 지역에 최고 2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눈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7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또 가스 누출과 도로 균열이 보고됐으며 최소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새벽 2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서쪽으로 42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의 작은 마을 펀데일의 서남서쪽 12km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16.1km였습니다. 15초 이상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10여 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깨져나간 상가의 유리창들이 지진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SNS엔 지진으로 깨진 접시 등 피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한 주택은 현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Sleeping on the couch and heard a big bang and stuff started falling, so I opened the door and this is what I opened it up to, right here, whole front porch. 펀데일 다리에 균열이 발생해 통행이 차단되는 등 일부 도로가 통제됐고 곳곳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신고됐습니다. 주변 7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At this point, there's some 71,000 people that still are without power, and PG&E, we're working closely with PG&E to get that power restored up into the area. 지진으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인근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일주일 내에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확률은 13%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정부가 10년 뒤인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국토의 5%로 늘리고 해상 국립공원은 전체 영해의 0.7%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열린 13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안이 담긴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계획엔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2032년까지 현재보다 1,378제곱킬로미터 늘린 5,351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해서 국토의 5%를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새 국립공원 대상지로 비무장지대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상해안국립공원은 2030년까지 2,809제곱킬로미터로 현재보다 56제곱킬로미터 넓혀서 전체 영해의 0.7%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호기 발사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늦춰져서 내년 5월로 잡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원래 지난 5월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2호기 발사가 6월로 한 달 연기됨에 따라 누리호 3호기도 다소 수년됐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3호기에는 모형 위성을 탑재했던 1, 2호기와 달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기와 도요센 나노위성 4기 등이 탑재됩니다. 또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과정에 참여해서 발사 노하우를 이전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가스 가격 상한제를 합의한 다음 날 사고가 발생하면서 둘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마을 한쪽에서 폭발하듯 불꽃이 솟구칩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불기둥은 어림잡아도 주변 건물보다 몇 배나 큽니다. 러시아 서부 추바시아 공화국 칼리니노 마을을 지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4,400여 킬로미터의 수출용 가스관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점검과 수리를 하던 중 지하 가스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Да, к сожалению,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возможно, ремонтных, пока еще выясняем,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газа.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스 가격 상한은 내년 2월 중순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에너지 위기를 만들자 유럽연합이 맞대응한 겁니다. We have included the safeguards which will ensure that the European market will remain competitive and attractive for the gas suppliers. 폭발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은 5%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상한은 시장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한 뒤 사고가 나면서 의심을 살 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SK E&S가 충남 보령 LNG 터미널 인근에 오는 2025년 세계 최대 규모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액화수소로 만들어 수송 보관하는 플랜트 사업 본격화에 나섭니다. SK E&S는 한국중부발전과 5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25만 톤의 청정수소를 만드는 사업이 법령의 기준이 없어서 정부 검토를 거쳐 규제를 유예받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CCS, 즉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탄소를 제거한 청정수소를 생산해서 기체수소 20만 톤은 수소 발전용으로 또 액화수소 5만 톤은 전국 수소 충전소의 차량용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 물가가 다소 진정되나 싶은데 당분간은 5% 내외 상승률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물가를 잡겠다며 올해 들어 7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 지난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는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봤습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유지할 거로 전망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달 3.5%로 전망한 최종금리 수준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세는 조금씩 둔화하겠지만 그 속도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내린 반면 내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애초 예상보다 커질 거로 전망되는 등 변수가 많은 탓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한층 커졌습니다. 물가가 채 잡히기도 전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한 만큼 이것이 침체로 가느냐 안 하느냐는 그 보더라인에 지금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표가 암울한 경기 전망을 예고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다음 달 13일 내년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장기금리 상한을 올렸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 완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금리를 0%로 유도하고 최고 0.25%를 넘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장기금리 상한을 0.5%까지 용인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を起点とする金融緩和の効果が企業金融などを通じてより円滑に波及していくようにする趣旨で行うものでありまして利上げ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시장은 이번 결정을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발표가 나온 뒤 채권 시장에서 장기 국채 이자는 한때 상한에 가까운 0.46%까지 뛰었습니다. 각종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경우 서민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なんでこのタイミングなんだろうっていうのはようやく来たな。いや今まであまりにも金利が動かなすぎたから 이뿐 아니라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엔달러 환율은 지난 8월 이후 가장 낮아졌고 주가는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예상을 깬 결정에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일본은행은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의 금융 완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年度全体で見ますとですね、2% にいかないという可能性が高いわけですので、量的質的金融緩和を見直すとか、そういうことは当面考えられないと。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 속에 일본도 이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릴 경우 일본 정부가 발행한 막대한 국채의 이자 부담도 급증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일본의 금융정책은 내년 4월 일본은행 새 총재 취임을 계기로 방향 전환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10달 동안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8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간 소성준 씨. 30제곱미터짜리를 3억여 원을 주고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신혼집인 아파트로 옮기겠다며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겨우 이제 오늘이 만기 아닙니까? 지금 세입자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좀.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좀.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급 명령까지 받아 통보했지만 반송됐고 결국 소송 준비에 이르렀습니다. 보증금도 이제 제 돈도 있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 돈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 이게 소송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고. YTN 취재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 진입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전세 물건이 남아도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무리하게 집을 산 집주인들은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최근 가파르게 늘면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 금액은 지난 10월까지만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 있지만 사고 자체를 막을 순 없고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 세입자에겐 큰 부담입니다. 사전에 집주인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선순위 임차권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입자들이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빨라야 내년 중순부터 시행 가능한 만큼 그 사이 목돈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건 결국 세입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지난 주말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앞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 입장을 내놓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버스에 휩쓸려 쓰러진 차단봉 앞에 하얀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쓰러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편지들. 형 놀아줘서 고마워. 이제는 놀아줄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과자와 음료수를 가져다 놨습니다. 어린아이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꼭 좋은 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에 묵념을 했던 것 같아요. 사고 당시 버스는 시속 40km로 운행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속 30km 제한을 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과 수미터 앞둔 코앞이었습니다. 서울 엄북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지 보름 만이라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완화 방침을 밝힌 데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심야와 주말에는 교통사고가 적게 나니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는데 서울에서만 2번 이상 교통사고가 일어난 어린이 보호구역이 25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느냐는 겁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정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교통 소통이라든가 운전자 편의 등의 가치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스쿨존만큼은 교통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정부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게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도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른다며 스쿨존 속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10km 늦추면 평균 주행 시간은 2분 손해본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고 시 보행자가 다칠 확률은 속도가 느릴수록 확 줄어듭니다. 이분과 소중한 생명,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 곳곳이 굉장히 미끄러운데요. 보행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따뜻한 장갑을 끼시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